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기존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미국의 거액의 투자와 에너지 등의 구매를 약속했다고 소식을 전한 건데요. 여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거라며 이때 추가 투자가 발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밝힌 관세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내용과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죠. 한미 무역 협상. 관세 발효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이 됐는데 먼저 협상 결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고 다행이다 한숨을 또 내쉬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가져가네 하는 또 걱정, 우려감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교차하는 협상 결과였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최선의 성과를 낸 거 아니냐. 아쉬우면서 최선의 성과다. 이런 평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얻어냈습니다. 예. EU도 일본도 15% 관세율을 결국 만들었거든요. 근데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과정에선 우리가 내어줄 걸 내줘야겠죠. 예. 그 내주는 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걸 약속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시장을 좀 어느 정도 개방하겠다. 물론 쌀이나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는 제외하지만 그밖에 농산물 시장도 어느 정도 개방해야 되고 자동차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 이런 투자를 하면서 또 LNG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1,000억 달러. 예, 1,000억 달러 가량의 중동산 LNG가 아닌 미국산 LNG를 대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들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우리 측의 요구도 관철시키면서 상호간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그런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자동차 분야는 어떤가요? 좀 짚어주시죠. 네, 자동차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한 19%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대략 한 25%, 대미 수출이 19% 되니까 두 개 국가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4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막대한 수출액이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수출액에서 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을 가지고 경제 규모 면에서 보면 심각성을 또 배제하고 논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종전에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예. 우리는 한미 FTA 체결 국가니까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그냥 제로 관세율을 부과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EU와 일본을 또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EU와 일본은 원래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를 수출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죠. 근데 시작점은 다른데 종착지는 같은 거예요. 15%.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EU나 일본이나 한국 모두 다 15%의 자동차 관세율을 부과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시작점이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했으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더 가격 경쟁력이 실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 또 추후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혜국 대우가 어떤 개념이냐면 한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한국만큼 같은 대우를 받는 나라가 많다면 큰 의미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품목 관세율 같은 경우도 EU나 일본이나 우리가 다 15%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 개 권역은 가장 낮은 품목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니까 세 개 나라와 권역이 다 최혜국 대우인 거예요. 무조건 당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닐 수도 1등이고 있겠군요. 나머지는 2, 3등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1등에 해당되는 범위가 많다면 사실 이게 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혜국 대우라는 건 맞아요. 근데 최혜국 대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아직 디테일한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또 협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지 절대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좋은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지만 정말 최해국 대우를 이끌어야 되겠다.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에 대해서는 원래 무관세였습니다. 예. 우리는 한미 FTA 체결국이에요. FTA의 개념이 free trade, 관세 없이 우리 수출하자라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FTA라는 그 조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 FTA는 체결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미국은 무관세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관세를 내야 된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잠깐 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물론 한국인 입장에서 저도 한국인 국민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우라통이 터진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 측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야 될지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만성 무역 적자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만성 무역 적자를 경험해야 되느냐.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만큼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또 수입해 가라. 결론적인 교역량을 같이 만들자. 예. 그래서 무역 수지 균형을 만들자. 그걸 토탈 리셋이라고 트럼프가 줄곧 표현해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봐 주시고 미국 측의 요구는 어쨌든 미국산을 더 수입하고 같은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을 취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수출입을 갖게 만들자라는 게 트럼프의 의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액화 천연가스,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제가 이 부분은 방송에서도 글로도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줄곧 강조해왔던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 6가지 카드를 제안했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카드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많이 해와야 되는 꼴이에요. 자, 우리의 협상 방법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그대로 유지하자. 대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주면 돼요. 근데 미국으로 수입을 늘려주면서도 손해를 안 볼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원유나 LNG, 에너지 영역은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주로 중동에서 수입을 그렇죠. 해왔죠. 원유와 예. LNG는요. 그러니까 원유와 LNG는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니까 그걸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수입해다 쓰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수입량을 미국으로부터 늘린다 하더라도 무역 균형을 미국이 원하는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큰 손해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의견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LNG 수입을 늘려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또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계속 유망 산업으로서 강조했던 게 우리 에너지 개발 사업하겠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하겠다. 화석연료 개발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4년 전부터 원유 순수출국이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우리에게는 큰 스크래치가 없는 영역의 수입을 단행하는 것. 이게 LNG 수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주요국과 같거나 또 우월한 조건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요국과 같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주요국 하면 우리는 EU와 일본과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소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그밖에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미국 시장을 놓고 경합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 대상국은 일본과 EU입니다. 이걸 예. 우리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수출 경합도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과 일본, EU의 대미 수출 품목이 유사한 거예요. 특히 일본은.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율도 15%, 품목 관세율, 특히 자동차 관세율 1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게 맞아요.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충격을 계산해 보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이 있다라고 아까 의견을 드렸죠. 예. 하나가 출발점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액도 많지만 미국에서 현지 생산해서 조달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세에 더 취약한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띠고 있다. 예. 이런 것들 보면 같은 결과물을 가져가도 그게 영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경쟁력을 실추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뭐 마땅히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2+2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또 정상회담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더 좋은 딜을 이끌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그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마쳤죠. 일본과 EU의 관세 협상 내용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뭐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EU도 일본도 15%의 관세율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같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EU도 뭐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도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겠다. 뭐 그밖에 미국으로부터 뭐 어떤 뭐 보인기라든가 에너지를 수입해주겠다. 이런 종류의 조건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관세율 면에서는 한국하고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본이나 EU와의 협상에서 불명확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의 이익의 대부분이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리나라 협상에서는 이를 좀 보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3,500억 달러 투자 부분에 대해선 정책실장이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다르죠. 예.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것에 따른 뭐가 기대된다는 걸까요? 수익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럼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투자자가 예. 가는 거. 그게 통상적인 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5,500억 달러 일본이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한다. 예. 그럼 투자에 따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투자자가. 한국이 예. 가져가는 거죠. 일본이 가져가는 그래야 거죠. 되는 예. 겁니다.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90%를 리테인 시키겠다. 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retain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retain의 개념은 뭐냐면 그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는 하는 겁니다. 계속 미국에 있게 하겠다라는 예, 거죠. 입가하게는 그분이. 하는 예. 건데 이 retain의 개념은 유보하다, 재투자하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을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를 빼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자를 계속 두면 복리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게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에 안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리테인의 개념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단어만 결론적으로는 보면. 미국 경제를 위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개념도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영역,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전혀 안 갖고 되돌려준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다시 미국에게 투자 규모를 늘려준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모호한 개념이 되지만 저는 중립적으로 이게 뭐 장단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말씀을 하셨군요. 네, 네. 자, 또 자동차 관세 부문에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측에서는 일본과 같은 12.5%를 주장했지만 뭐 일괄적으로 15%로 결정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부품이니까 자동차 관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12.5%로 주장한 것은 우리나라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0%였었고 예. 일본과 EU는 2.5%였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5%로 종착지가 같은 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5%여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할 때 제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카운터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사원급한테 막 이걸 설득시켜요. 사원은 끄덕거려요. 근데 사원이 이미 그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야 무조건 15%야. 12.5%는 안 돼.
라고 이미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상원 입장에선 러트닉 상무부 장관 입장에선 안 돼요. 우리 그냥 12.5% 안 돼요. 위에서 15%라고 찍어 내렸어.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5%를 적용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일본 EU의 자동차 동급 자동차라고 볼게요. 기존에는 미국 시장에서 더 싸게 판매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급 자동차가 일본과 EU 자동차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거예요. 네. 제네시스가 있고 BMW가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7 시리즈가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더 저렴하게 판매됐었는데 이제 BMW보다 제네시스가 더 비싸게 판매된다. 그러면 가격 매력도가 떨어지는 개념이 되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매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예. 자,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화되거나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있을까요? 네, 2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들어준다든가 그리고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도 몰랐는데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게 하는 식으로 도와줌으로써 상호 관세율을 낮추거나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거나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수익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된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겠다고 봅니다. 예, 협상 타결이 있기까지 막판에 삼성전자, 한화 등 기업들의 지원 사격이 있었는데요. 현지에서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일단 누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까요? 결과적으로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상당 비중의 그 산업에 투자하고 밸류체인을 옮기고 뭐 공장 혹은 생산 기지를 옮기고 하는 것은 기업이 결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이럴 때 또 많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못 해주는 거. 또 EU가 못 해주는 걸 우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에요. 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일본이 못 해줍니다. EU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너무나 미국이 목말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들어줌으로써 더 나은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기업들이 한화, 오션이라든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영역에서 미국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거. 반도체 밸류체인, 조선업 밸류체인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투자적인 노력을 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협력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 단계의 관세율과 지금 8월부터 적용될 관세율은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대미 수출이 좀 줄어들 겁니다. 예. 그만큼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육성을 좀 도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수출이 줄죠. 또 한 가지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미국의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는 얘기는 한국 투자를 좀 줄인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총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한국 국내 시장도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면 그 대기업에게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던 공급망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내외 불안을 동시에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한미 무역 협상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카드를 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가지를 말씀드리면 1시간 걸리는데 압축해서 일단 2분 하나를 먼저 무조건 예. 말씀드릴 거. 예. 자, 미국이 정말 가장 아픈 데가 뭘까? 여러분 이성 친구한테 혹은 아내나 남편한테 선물할 때 어떤 선물을 하는지 같은 10만 원짜리 선물해줘도 상대방이 그토록 원하는 걸 필요한 선물해주면 거. 예, 제일 정말 좋아하죠. 그 고마움을 느끼죠. 예. 근데 같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해도 상대방이 전혀 필요 없는데 이거 왜 좋아하는 거? 한편으로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이 아픈데
미국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히토류 공급 차질을 빚고 미국과는 도저히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서 또 90일 유예했거든요. 그럼 히토류를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히토류 개발 사업에 뛰어듭니다. 가격을 뭐 2배로 올려주겠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자원 기업들 혹은 히토류와 같은 그밖에 자연 광물을 많이 활용하는 제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벨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히토류에 투자를 해주겠다. 히토류 생산 재련이거든요. 정확히 재련 영역에 투자를 내셔서 중국에서만 재련을 91%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재련 능력을 갖추고 미국 내에서 제조 기지를 많이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히토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공급 체인이 또 필요합니다. 예.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같이 뛰어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안정적으로 조달받음으로써 광물 안보, 자원 안보를 또 취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 지금까지 미국에게 제안하지 않았던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딜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관세율을 낮추면서 그런 투자를 하겠다. 같은 투자도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5가지 카드도 정말 궁금한데 시간이 네. 넉넉치 못해서 그러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